추진하고 계시는 출입국 이민청. 지금 외국인이 임명 표기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여행 방문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아니요, 하고 있나요? 이거는 어떻게 어차피 보세요? 관리의 차원인데요. 표기 방법이 달라지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 보면 동일인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게 돼서 이게 지금 단순 행정에 대한 그 뭐 통합? 일단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된 겁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그렇죠. 미들네임이 네, 있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쓸 때 자기들이 쓸 때 그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 쓰게 되면은 이걸 라스트네임으로 잘못 적기도 하고 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식되거든요. 그 사람을 식별하는 아이덴티티를 서로 간에 통일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저 정부의 개정 취지는 알겠고요. 예. 예. 요거 관련해서 요게 아마 외국인의 기본 인적 정보 수집하고 보유, 뭐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 구축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출입국관리 이민청의 신설을 위한 어떤 기본 작업 연동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무관하고 이건 전부터 지금 외국인이 임명 표기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그리고 각 이 기관마다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 다 동일인데도 불구하고 동일인으로 식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비즈니스 혹은 뭐 단순 방문, 여행 방문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아니요, 하고 있나요? 이거는 어떻게 어차피 보세요? 관리의 차원인데요. 예. 행정 관리에 있어서 같은 목적의 행정 관리를 하는 여러 기관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예, 지금. 예. 그런데 거기서 표기 방법이 달라지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 보면 동일인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게 돼서 제대로 된 행정이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하겠다는 취지. 이게 지금 단순 행정에 대한 그 뭐 이렇게만 보면 뭐 간단한 문제인데 외국인에 대한 수사나 과세 등을 전제로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외 사례는 어떤지. 그 이전에는 일단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기 오류가 그러니까 이게 특히 외국의 그럴 수 경우에는 있죠. 미들네임이 예, 예.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쓸 때 자기들이 쓸 때 그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 쓰게 되면은 이걸 라스트네임으로 잘못 적기도 하고 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식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제공되는 복지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제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 정보를 사람에 대한 그걸 통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 이미 수집되어 있는 정보인데 그 사람을 식별하는 아이덴티티를 서로 간에 통일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저 정부의 개정 취지는 알겠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처음에 보면서 혹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민청 우리 이제 장관님도 그렇고 법무부 적극적 추진은 이민청과 연동해서 고민하나 보다고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던 건 이민청에 대한 어떤 뭐 그 이민청 신설과 관련된 제도적 설계와 고민을 지난번에 관련 국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때 국장님한테도 조금 실망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히 인원의 부족,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래서 이 청이 새로 만들어져서 예산과 인원이 좀 확충돼야 되겠다. 이 정도 고민만 이 기본 설계로가 잡혀 있고 장관님 얘기하시거나 우리 의원님들이 주로 고민하고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 틀 설계 이쪽까지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그 관련을 좀 물어보려고 그랬고 아까 우리 이제 여당 의원님들은 에이 뭘 여기서 그런 거 물어보냐 그러지만 저는 아마 그 상임위 때마다 우리 장관님 정치적 거치 이후의 거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민청 문제 또 뭐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조두순과 관련된 이런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계속 제가 드렸었잖아요. 뭐 정치적 거치는 저는 뭐 별 관심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보고 다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중대한 과제인데 행여나 이런 관련 부처의 장관의 거치 문제로 인해서 혼란하거나 아니면 동력을 잃어버리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 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는 그 변호사법 법률 개정안 박 의원님 발의하신 거 말씀하시죠? 예. 33번이요. 33번인가요? 33번. 이른바 이제 제가 권경의 방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 보도자료도 내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좀 이렇게 부정적이더라고요. 예,
그 취지에 대해서 저희 이거는 굉장히 좀 고려할 점 많이 있다고 예. 취지는 공감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실 법무부 입장에서 변호사 징계권을 많이 가져오게 되면 법무부 입장에서 그림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이 있지만 그 대신 변호사 업계의 어떤 공익성 같은 거 감안할 때 이 법무부 관의 영역을 많이 그 이 좀 표현이 지금 이거 보면 사회 상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법원 자체는. 그랬을 때 그 불확정 개념으로 이 어떤 변호사 업계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장악력이 커지는 것이 과연 국가 전체로 볼 때 득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정도입니다. 그리고 위헌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하실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 충분히 이제 법안 발의의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또 토론 이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토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까 장관님은 법무부의 그립이 세지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한다 이런 취지신 것 영역 같아요. 문제가 아니라 이 업계 자체가 지금 현재 변협은 징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과거에 그렇게 해놓은 그 연혁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 영역에서는 이 자체적인 징계로 돌아가는 게 우선이었어도 그런 공익이 있다는 근데 것이고. 예. 그 비슷한 어떤 그 전문가들 협회 관련해서 의협 같은 경우요. 그 징계 요구권은 있는데 징계심의 의결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고, 공인회계사법 같은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징계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두게 돼 있고, 또 대부분의 징계위원 다수가 금융위원회 이제 공무원이거나 이렇습니다. 노무사도 그렇고요, 세무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문 직종들 중에서 유일하게 변호사만 이렇게 예외처럼 돼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그야말로 그 셀프 징계,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셀프 징계, 그러니까 손방망이 처벌, 그리고 법무부는 수수반발, 이렇게 돼서 검경의 사태 같은 일이 벌어져서 국민들에게 상처 주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점 때문에 그 변호사 건은 법무부의 수수방관하고 관련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어차피 나중에 드러났었을 때 법무부 변협이 징계를 한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직역들 경우에는 이게 이 강제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가입 자체 강제되어 있고 사실상 보면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도 고려해야 된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